안녕하세요. 병을 치료하지 않는 한의사 우주연입니다. 오늘은 병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병원에 가기 전에 몸이 어떤 처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를 본인이 캐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먼저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면은 우린 뭐 하죠? 네, 진통제 드시죠. 그리고 병원 말고 한의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침치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아프다는 신호가 우리 몸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통, 통증을 그냥 진정시키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이 뭔가를 원하는데 뭐지?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통증인데요. 우리가 보통 통증이라고 하면 모두 염증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염증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통증은 불통즉통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보는데, 그건 뭐냐?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혈액이 안 통할 수도 있고요. 또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전달돼야 되는 에너지가 막혀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림프인데요. 최근에 림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림프는 우리 몸에서 아직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크게로는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얘기기도 하고, 또 큰 영양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몸에서 나온 노폐물이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림프가 막혀도 통증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나 기분 나빠 라는 얘기 하죠. 기분이라는 걸 한자로 따져보면 기운 기자에 나뉠 분자를 쓰거든요. 기가 잘 나뉘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기가 잘 나뉘지 않으면 뭔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흘러야 균등하게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병원에서는 신경정신과 가보세요.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또는 뭔가 스트레스 받으셨군요.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어는 다르지만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몸에 물이 잘 흘러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 부위, 그 부위에 대해서 뭔가 흐르지 않나? 피가 못 가나? 내가 기분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통증 부위에 따라서 관계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자, 머리가 아파도요. 앞머리 아픈 경우, 옆머리 아픈 경우, 뒷머리 아픈 경우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몸의 부분을 관계되는 경락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로 옆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몸의 측면 쪽의 순환이 안 좋은 겁니다. 옆구리, 다리의 바깥쪽, 그런 부분들의 순환이 안 좋으면 옆머리가 주로 많이 아프니까, 내가 뭔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구리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의학에서 담경락에 속합니다. 담낭은 보통 담즙을 분비하는데 지방 대사를 관여하고 있죠. 내가 옆머리가 아픈데 맨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 먹고, 저녁에 곱창 먹고, 매일매일 뭐 생크림 케이크 디저트로 먹고, 그렇다고 하면 옆머리 아픈 사람들은 지방식이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담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뒷머리가 아프다. 뒷머리는 간경락입니다. 간경락은 주로 언제냐? 내가 너무 꼼꼼하게 또는 너무 재단하면서 너무 틀에 박혀서 완벽주의의 성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뒤통수가 땡깁니다.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일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나? 완벽주의인가? 또는 그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나? 하면 뒤통수가 아프니까 그런 거를 조금 다스리려고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온 부위가 어깨 쪽으로 많이 오는데요. 보통 목어깨 통증인 분들이 제일 많죠. 목어깨 쪽은 보통 책임감하고 관계가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기준까지 맞춰야 된다는 책임감이 많을 때 주로 어깨 쪽이 많이 긴장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내 기준을 낮추고 다른 사람까지 다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좀 내려놓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가 아플 수 있죠? 허리가 아플 수 있죠. 특히 허리 쪽에서도 위쪽 허리냐 아래쪽 허리냐에 따라 다른데, 위쪽 허리가 아픈 경우는 조금 노관상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뭔가를 한 경우, 그리고 좀 아래쪽 허리가 안 좋은 경우는 너무 하체 쪽이 냉하거나 차가워져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 어깨가 많이 아픈 분들은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 두 번째, 허리 아래쪽이 주로 시큰거리고 아픈 분들은 내가 너무 과로하나? 내가 너무 적자가 났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는 너무 안 움직이나? 다리 쪽의 순환이 너무 안 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요. 저는 원래 허리가 약해요. 저는 원래 항상 어깨 쪽이 아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조금만 멈췄다 가십시오. 조금 더 움직이세요. 저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많이 갖고 싶지 않으니 부담을 좀 줄여주세요. 이런 뜻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물이 잘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름이 막히면 어떤 사인을 보낼까요? 아마 물 대사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몸이 붓지요. 자, 두 번째는 배에서 물소리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게 단순히 메니에르다, 빈혈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물대사를 봅니다. 물대사. 그래서 어지러움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내 안에서 물이 잘 고르게 돌지 못한다는 신호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혀를 내밀었는데 혀 주변에 톱니바퀴 같은 자국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물 대사를 잘 못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또는 공복일 때 옆 사람이 들으면 민망할 정도로 배에서 쪼르르 쪼르르 물 소리가 난다? 물 대사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녁에 코끼리 다리가 돼요. 다리가 부어요. 물 대사를 잘 못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 물 대사 못 시킨다는 신호를 보내서 캐치를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물 대사 시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물 대사는 누가 시킬까요? 서양의학에서는 물은 신장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합니다. 비위, 저 비위가 약해요 라고 얘기하죠. 비위는 몸에 있는 기를 올리고 내리고 마치 마차 수레바퀴처럼 돌리는 물레방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비위가 좋지 않으면 기의 흐름도 생기지가 않고 기를 따라서 흐르는 물도 돌지를 못합니다. 즉, 물레방아가 멈추는 것과 같은 건데요. 물레방아가 멈추면 물이 퍼 올라가지 못하죠. 밑으로 축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전부 중력 방향에 끌려서 아래쪽에 그대로 저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체 쪽으로 부종으로 나타나고, 몸에 있는 장 쪽에서는 대장, 소장 쪽으로 물이 쭉 가라앉는, 그래서 아랫배가 볼록하고 배가 더부룩한, 때로는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머리 쪽으로 물 대사가 안 될 때에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습기가 차면 그게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멍한,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 마치 밥을 짓는 것처럼 뱃속이 따뜻해야 제대로 된 효소 작용으로서 뭔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뱃속이 차가운 사람들,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또 배를 에어컨 바람에 그냥 내놓고 자고, 항상 좀 시원한 음식을 위주로 먹는 분들은 복강 내 온도가 차가워지는데, 그 차가워진 온도 때문에 소화가 완벽하게 완결되지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배의 온도를 높여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배가 물소리가 쫄쫄 난다, 다리가 붓는다, 머리가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배를 차갑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몸이 주는 첫 번째 신호예요. 왜? 사람은 체온이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모든 효소에 그런 촉매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몸이 주는 신호 뭐였죠? 바로 기분이었습니다. 기분. 기분은
본인이 그냥 어떤 감정으로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혼자서만 골똘해지는 어떤 상태가 지속될 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서 좋고 싫음이 반복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다음날도 생각나고 그 다음날도 생각나고 계속 골똘하게 그거에만 꽂힌다 라고 하면 기분이 벌써 좋지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의 반대말이 기울이거든요. 우울하다 할 때 그 뭉치는 울자를 씁니다. 기울은 뭐냐? 고여있다는 뜻이에요.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감정은 계속 반추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정이 오면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하나에 꽂힌 감정, 남편이 너무 싫어. 그 저 상사가 저렇게 날 쳐다보면 계속 그게 꽂혀 라고 하는 것들 기울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증으로 가지 않게끔 할 것이냐는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병이 오기 전에 그냥 스스로 다 막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뭔가 흐르지 못하는 사인, 불통, 즉통 이걸 머릿속에다가 잘 탑재하시고 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불통즉통 없이 통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